새벽 5시 철수는 낡은 방제복을 입고 대형 식품 공장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배수구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죠. 철수는 손전등을 켜고 바퀴벌레 서식지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등이 천장에 닿을 정도로 좁았죠. 위층에서는 깨끗한 양복 입은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는 위생적인 빵과 과자가 생산되고 있었어요. 아무도 지하에서 일하는 철수를 알아보지 못했죠. 철수는 작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허리를 펴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뭐라고? 퇴근 후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이들이 공장에서 만든 빵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도 잘 지나갔구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내 미숙이 차가운 표정으로 맞았어요. 퇴직금 얼마야? 인사도 없었죠. 철수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퇴직금이 담긴 통장이었어요. 여기 있어. 미숙이 통장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더니 입꼬리가 내려갔어요. 고작 이것뿐이야? 목소리가 차가웠죠. 거실 소파에는 두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남 동현이 형식적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고생 많으셨습니다만. 말끝을 흐렸죠. 차남 동진이 어색하게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진짜 수고하셨어요. 철수는 아들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같았죠. 미숙이 통장을 식탁에 내던졌습니다. 40년이나 일했으면 이것보다 많아야 하는 거 아니야? 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축하받을 줄 알았는데 질책을 듣고 있었죠.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철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최선? 이게 최선이야? 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다음 날 회사 퇴직 기념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한결 방역기술 회의실이었어요. 후배들이 박수를 쳤죠. 철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 성훈이 앞으로 나왔어요.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죠. 형님, 그렇지 말입니다. 형님이 계셔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배 한 명이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죠. 형님 가족은 행복하겠어요. 형님 같은 가장 만나서. 순간 철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행복하다고? 집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미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철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지 뭐. 목소리가 잠겼어요. 후배들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겸손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철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정말 그걸로 된 건가? 성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가 형님한테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형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후배들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여기서는 인정받는데 집에서는 왜 안 되는 걸까?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퇴직 기념식이 끝나고 철수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죠.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걸었던 길이었어요. 이제 이 길을 걷지 않겠죠.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평소 챙기던 게 있었죠. 철수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고양이 사료 봉지가 만져졌어요. 정류장 뒤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장소였어요. 담벼락 아래에 고양이 3마리가 있었죠. 철수를 보자 고양이들이 다가왔습니다.
꼬리를 세우고 야옹거렸어요. 왔구나. 철수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사료를 손바닥에 덜어 내밀었어요. 고양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먹기 시작했죠. 철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난 너희들이 참 좋아. 중얼거렸어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안 물어보잖아. 고양이 한 마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수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냥 와서 밥 먹고 가면 되니까.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고양이들은 다시 사료에 집중했어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죠. 철수는 그게 좋았습니다. 평가하지 않는 눈빛이 편했어요. 비교하지 않는 침묵이 고마웠죠. 사료를 다 먹은 고양이 한 마리가 철수의 손을 하찼습니다. 따뜻한 혀가 손등을 스쳤어요. 철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작게 속삭였어요. 고양이들은 배를 채우고 하나씩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철수는 빈 봉지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허리를 폈죠.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버스가 오고 있었어요. 철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철수만 멈춰 있는 것 같았죠. 이제 뭘 해야 하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식탁에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자리에 앉았어요. 동영과 동진도 앉아 있었죠. 미숙이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크게 났어요. 밥 먹어. 차가운 목소리였죠. 철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미숙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동창 모임 가니까 남들 남편은 부동산이 얼마니 주식이 얼마니 해외여행 다녀왔다니 명품백 샀다니 하던데. 목소리가 높아졌죠. 당신은 대체 평생 뭐 한 거야? 바퀴벌레나 잡았다고 말할 수나 있어야지. 에휴. 철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나는 최선을 다했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최선? 그게 최선이야? 미숙이 비웃었어요.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만 이 모양이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동현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동지는 밥그릇만 들여다봤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죠. 철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어요. 밥 먹어. 그것도 못해? 미숙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철수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억지로 입에 넣었죠. 씹히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안방 침대에 누운 철수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40년을 일했는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대체 뭐였나? 옆에서 미숙이 몸을 돌렸어요. 등을 보였죠.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내 인생 다 버렸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철수의 가슴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 목소리가 떨렸죠.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뒤로 눈물이 고였죠. 4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일했던 날들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버텼던 시간들이었죠. 그게 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철수는 이불을 당겨 올렸습니다. 몸을 웅크렸어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미숙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철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죠. 어둠 속에서 철수는 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직 후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미숙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들었죠. 미숙이 식탁에 서류를 탁 내던졌습니다. 뭐야 이게? 철수가 물었어요. 이혼 서류야. 미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철수의 손이 멈췄어요. 커피잔을 든 채로 굳어버렸죠. 뭐라고? 이제 퇴직했으니 당신과 살 이유가 없어. 미숙이 팔짱을 꼈습니다. 동창이 괜찮은 남자 소개해줬어. 재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야. 철수의 가슴에 무언가가 쿵 내려앉았어요. 38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여보, 농담이지?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미숙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이혼합의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손이 떨렸습니다. 38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래서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미숙이 돌아섰습니다. 철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혼 서류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26살의 자신이 미숙의 손을 잡았던 순간이었죠. 평생 함께하자. 그때 했던 약속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첫째 아들 동현이가 태어났던 날도 생각났어요. 산부인과 복도에서 밤새 기다렸었죠. 아빠가 됐다. 가슴이 벅찼던 그날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동진이가 태어났을 때는 더 침착했었어요. 형 때문에 경험이 생겼으니까요. 첫 집을 장만했던 날도 잊을 수 없었죠. 구미 송정동 아파트 12층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야. 미숙이 그때는 웃었었어요.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38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미숙이 큰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뭐해? 멍하니 앉아서. 차가운 목소리였죠.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생각 끝났어. 미숙이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옷가지들을 꺼내기 시작했죠. 내가 뭘 더 하면 돼? 뭘 잘못한 건지 말해줘.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뭘 해도 소용없어. 미숙은 옷을 개지도 않고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다 필요 없어. 난 이미 마음 정했어. 철수는 일어서서 다가갔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 의미? 그래, 없어. 미숙이 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이랑 산 38년이 내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시간이야. 철수의 가슴에 무언가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변호사 연락처 여기 있어. 내일까지 서류 작성해. 미숙이 명함을 식탁에 던졌습니다. 철수는 그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법무법인 정의 이혜진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죠. 나는 나갈 거야. 일주일 후에 짐 빼러 올게. 미숙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여보, 철수가 불렀어요. 미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죠. 철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철수는 쓸쓸함을 견딜 수 없어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발이 저절로 움직였죠. 단골 식당 앞에 섰습니다. 행복식당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사장님 영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 철수 씨, 오랜만이네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철수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소주 한 병 주세요. 밥은요? 그냥 소주만요. 영자가 소주와 안주를 가져왔어요. 철수의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죠.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철수는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사장님, 네, 40년을 일했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퇴직하자마자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네요.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철수가 소주를 들이켰어요. 목구멍이 화끈거렸죠. 어머나, 그렇게 성실하게 사신 분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영자가 앞에 앉았습니다. 성실하게 사셨잖아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그게 소용없었나 봐요. 철수가 두 번째 잔을 채웠어요. 제가 부족했나 봐요. 40년을 일했는데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철수 씨 잘못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요? 철수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영자가 걱정 가득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사시면 안 돼요. 그런가요? 네. 가족이랑 다시 얘기해 보세요. 38년을 산 부부인데 이혼이 말이 돼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될까요? 해보셔야죠.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영자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철수는 세 번째 잔을 비웠어요. 사장님은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왜요?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잖아요. 뭐요? 당연한 거지. 영자가 빙긋 웃었죠. 철수는 소주병을 내려다봤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저한테 이렇게 안 해줬어요. 목소리가 잠겼어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수 씨,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주잔만 기울일 뿐이었죠. 정말 잘 될까? 마음속으로 물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온 철수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걸었어요. 발이 아팠죠.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한결방역기술이었어요. 40년을 다닌 회사였죠. 철수는 회사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 여기도 내 자리가 아닌데 중얼거렸어요. 회사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 성훈이 나오고 있었어요. 형님? 성훈이 깜짝 놀라며 다가왔죠. 형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성훈이 옆에 앉았어요. 철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성훈아. 네, 형님. 이혼하게 됐어. 성훈의 눈이 커졌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내가 나를 쓸모없다고 하더라. 철수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둘은 근처 포장마차로 들어갔습니다. 빨간 천막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했죠. 성훈이 소주 2병을 시켰습니다. 안주도 주문했어요. 형님, 한잔 하시죠. 고맙다. 철수가 잔을 받았습니다. 형님이 쓸모없다니요. 성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형수님도 참 너무하시네. 형님이 쓸모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죠. 형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회사는 그렇지. 철수가 소주를 마셨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달랐어. 형님, 40년을 일했는데 말이야. 철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인정받아 본 적이 없었어. 성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회사에서는 인정받았는데 집에서는 왜 안 됐을까? 철수가 중얼거렸죠. 형님, 그건 형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잘못 알았다고? 네. 형님은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성훈이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철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알아주는데 당연하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가족은 몰라줬을까? 철수가 또 잔을 비웠어요. 성우는 소주를 다시 따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힘내세요. 형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죠. 나는 누구지? 마음속으로 물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을 켰어요. 거실이 휑했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정말 이혼해야 하나? 중얼거렸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눈을 감았어요. 미숙의 얼굴이 떠올랐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여보, 작게 불러봤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철수는 몸을 돌렸어요. 미숙이 자던 자리를 만졌죠. 차가웠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숙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한참 후에 미숙이 받았습니다. 왜?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여보, 다시 생각해보자. 이미 내일 변호사 약속 잡았어. 당신도 준비해. 여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어떻게 해야 하나?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무섭다. 철수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밤새 뒤척였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철수는 거실 식탁 앞에 앉았어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대로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어. 중얼거렸어요. 나도 당당하게 살아보자. 철수는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이혼합의서라는 글자가 보였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도장을 꾹 눌렀어요. 직! 빨간 도장이 서류에 찍혔습니다. 철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죠. 이제 시작이야. 일어섰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거실을 둘러봤어요. 텅 빈 집이었죠.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숙이 쓰던 화장대가 보였어요. 서랍이 열려 있었죠. 철수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죠. 좋아. 이제 나 혼자 힘으로 살아보자.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철수는 집이 너무 답답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죠. 동네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죠. 옆 벤치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살기 싫다. 청년이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청년이 철수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잣말이었어요. 괜찮아요. 철수가 말했어요. 나도 그런 기분이거든요. 청년의 눈이 커졌죠. 정말요? 응.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민준이라고 해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매일 이 공원에 와요. 나는 철수예요. 철수가 손을 내밀었죠. 민준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요즘 힘들어요. 뭐가 힘드세요? 민준이 물었어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혼했어요. 어제. 아. 민준이 고개를 숙였죠. 저는 회사에서 잘렸어요. 한 달 전에.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죠. 철수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민준도 철수를 봤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다시 공원에 나왔어요. 민준이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죠. 또 오셨네요. 민준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 답답해서요. 철수가 옆에 앉았어요. 둘은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무슨 말? 쓸모없다는 말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40년을 일했는데 쓸모없다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정말 쓸모없는 걸까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 생각만 해요. 매일. 철수는 민준을 봤어요. 우리 둘 다 그런 소리 들었네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준도 따라 웃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쓸모없는 걸까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둘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죠.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위안이 되었어요. 사흘 전 공원에서 민준과 이야기를 나눈 철수는 그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나도 쓸모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철수는 결심했어요. 다시 일을 해봐야겠어. 한결방역기술 건물 앞에 섰습니다. 40년을 다닌 곳이었죠. 내가 여기 와도 될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철수는 문을 밀었습니다. 로비 직원이 환하게 웃었어요. 차장님, 오셨어요? 응, 잘 지내지? 사장님 계셔? 복도를 지나가던 성훈이 철수를 발견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철수는 용기를 냈어요.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들렀어. 형님, 사장실로 가시죠. 성훈이 사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차를 따르며 물었어요. 형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 성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저희도 요즘 고민이 많아요. 젊은 직원들이 기술이 부족해서요. 형님 퇴직하시고 나서 기술 전수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철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정도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형님이요? 어차피 집에서 심심한데 주 이틀 정도 나와서 애들 가르쳐 주면 되잖아. 성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형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훈이 직원들을 교육실에 모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 기술 고문으로 오신 김철수 고문님이십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고문님, 방역약품 희석 비율 계산이 너무 어려운데요. 철수가 칠판으로 갔어요. 분필을 들고 공식을 적었습니다. 여기에 농도 넣고 여기에 면적을 곱하면 돼요. 이렇게 하니 간단하죠? 직원들이 감탄했어요. 와,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해가 잘 돼요.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근데 막상 현장에 가면 좀 달라지지 않나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죠. 꼭 교과서대로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설명을 시작하자 직원들이 집중했습니다. 철수는 가르치는 게 즐거웠어요. 이런 기분이구나. 수업이 끝나고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고문님, 정말 배울 게 많아요. 다음 시간이 기대돼요. 철수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나도 아직 쓸모가 있구나. 며칠 후, 철수는 젊은 직원 2명과 함께 회사 차량에 탔습니다. 고문님, 오늘 처음 현장 나가는데 긴장돼요. 한 직원이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옆에서 다 봐줄 테니까. 철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모님은 처음 현장 나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나도 엄청 긴장했지. 40년 전인데 아직도 기억나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약품을 희석하다가 비율을 잘못 계산했어요. 잠깐,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 해봐. 철수가 멈춰 세웠습니다. 직원이 당황했어요. 괜찮아. 처음엔 다들 그래. 이렇게 해봐. 철수가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따라하고 작업이 끝나자 관리소장이 나왔어요. 역시 경험 많으신 분은 다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돌아온 철수가 사장실에 들렀습니다. 성훈이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형님, 요즘 수입 약품 원가가 너무 올라서 큰 고민이에요. 그래도 효과가 좋으니까 어쩔 수 없죠. 철수가 물었습니다. 국산 약품은 써봤어? 국산은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요? 아니야. 우리나라 기후와 해충 특성엔 오히려 국산이 더 효과적이야. 내가 40년 경험으로 장담해. 성훈이 반신반의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일주일 후 성훈이 국산 약품 시험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원가는 30%나 절감됐는데 고객 만족도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철수가 웃었어요. 우리나라 해충은 우리 약품이 제일 잘 알지. 형님 덕분에 회사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내 경험이 회사를 도왔구나. 저녁에 철수가 공원에 오니 민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자 철수는 입을 열었어요.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사원과 문제를 해결했어. 내 경험이 회사에 도움이 됐어.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더라고. 철수의 목소리가 신이 났어요. 민준은 좋으시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철수는 민준을 봤어요. 민준 씨는 요즘 어때? 저는 여전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 이 공원에만 나와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민준의 눈빛에는 자신과 같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쓸모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아픔이었죠.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준 씨,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민준이 깜짝 놀라서 철수를 봤습니다. 저요? 응. 내가 처음부터 다 가르쳐 줄게. 방역 일을 모르는데요. 민준이 망설였어요. 괜찮아. 나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 배우면서 하면 돼. 철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 테니까. 생각해 볼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내 연락처야. 명함을 건네자 민준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천천히 결정해. 부담 갖지 말고. 철수가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민준은 명함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이번엔 잘해보고 싶은데. 마음속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철수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천천히 생각해봐. 네, 아저씨.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준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철수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아저씨는 나한테 희망을 주셨어.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손에 든 명함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철수는 집으로 걸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연락 오면 좋겠는데.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구나.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한결방역기술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던 민준을 철수가 발견했어요. 민준 씨, 철수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저 그 제안 받아들이려고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잘 결정했어. 철수가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게. 사장한테 인사드리자. 철수가 민준을 데리고 사장실로 향했어요. 성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민준을 봤습니다. 형님, 이분은? 이 친구를 신입으로 받아줄 수 있을까? 내가 책임지고 가르칠게. 철수가 능동적으로 말했어요. 성훈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지? 민준은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이전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성훈이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가 성훈을 봤어요. 내가 가르칠 테니까 믿어봐.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추천이니 믿겠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민준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철수가 성훈과 악수했습니다. 사장실을 나온 철수와 민준은 복도에서 마주봤어요. 내일부터 같이 일하게 됐네.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 급할 것 없어.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민준이 다짐했습니다. 철수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내일 9시까지 로비로 와. 작업복 챙겨줄게. 네, 아저씨. 민준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온 민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드디어 새로운 시작이다. 이번엔 꼭 성공하자. 가슴속에서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철수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게 이렇게 보람찬 일이구나. 철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가슴이 뿌듯했어요. 로비 직원이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차장님,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뭘? 나도 도움받았는걸. 철수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집으로 향하며 중얼거렸어요. 내일부터 바쁘겠네. 하지만 그 바쁨이 즐거웠습니다. 민준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철수가 교육실에서 방역약품과 장비 사용법을 가르쳤어요. 약품 희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농도요? 민준이 노트에 열심히 필기하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농도를 정확히 맞춰야 해. 철수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이거 정말 복잡하네요.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돼. 급할 것 없어. 창고로 이동해 장비 실습을 했어요. 민준이 분무기를 잘못 조작해 약품이 튀었습니다. 죄송해요. 민준이 당황했어요. 괜찮아. 이런 실수는 다들 해. 내가 처음 했을 때도 온몸에 약품을 뒤집었었는걸.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민준이 다시 시도에 성공했어요. 그렇지. 잘했어. 금방 배우네. 철수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현장에 함께 나갔어요. 오늘은 민준 씨가 직접 해봐. 내가 옆에서 지도할게. 소형 건물 앞에서 철수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장비를 준비했어요.
조금만 더 천천히 해봐. 잘하고 있어. 철수가 옆에서 지도했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건물주가 나왔어요.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민준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차에 타며 철수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잘했어. 첫 현장 치고 완벽했어. 떨렸는데 아저씨가 옆에 계셔서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 민준 씨 덕분에 가르치는 재미를 느껴. 철수가 답했어요. 저 아저씨, 저 이제 자신감이 조금 생겼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돼. 철수도 따라 웃었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자가 성장하는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성훈이 공지했어요. 오늘 저녁 회식입니다. 다들 7시까지 회사 앞 고깃집으로 모이세요. 오해.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민준이 철수에게 다가왔어요. 고모님도 가시죠? 그래, 같이 가자. 철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어요. 고모님 오신 후로 회사가 정말 좋아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회식 앞 식당에 모였어요. 음식이 나오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성훈이 잔을 들었어요. 고모님 덕분에 우리 팀이 많이 성장했고 원가도 절감됐고 무엇보다 기술력이 높아졌습니다. 고모님께 건배. 고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이 일어섰어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고모님 덕분에 여기 와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수는 목이 맸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합니다. 다들 고마워요. 철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고마웠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내일 봐. 곧 민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편히 주무세요. 철수는 웃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늘 참 좋은 하루였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미숙이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나야. 미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에 짐 빼러 갈 거야. 그때 이혼 서류도 가져갈게. 시간 맞춰서 집에 있어. 철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알았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미숙이 전화를 끊었어요. 철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늘 회식 자리에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의 웃는 얼굴도 생각났어요. 성훈이 형님 덕분에 회사가 좋아졌다던 말도 기억났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나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니까.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미숙이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철수는 문을 열었어요. 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들어와. 철수가 말했습니다. 미숙은 말없이 들어왔어요. 거실 테이블에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짐은 방에 있어. 가져가. 철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미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후 미숙이 나왔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었어. 철수가 말했어요. 미숙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8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잘 살아. 철수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철수는 창가로 갔어요. 미숙이 짐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들었던 동료들의 감사 인사가 떠올랐어요. 민준의 저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던 말도 생각났습니다. 철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나는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니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현장 일정 확인했어. 같이 가자. 곧 답장이 왔어요. 네. 내일 봬요, 아저씨. 철수는 웃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겠네. 중얼거렸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성훈이 사무실에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성훈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직원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모여들었죠. 철수도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성훈이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드디어 대구 지역 최대 방역 계약을 따냈습니다. 와,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덕분일까요? 성훈이 철수를 가리켰어요. 고모님의 혁신적인 제안 덕분입니다. 보험과 절감과 기술력 향상으로 경쟁사를 제쳤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계약 규모가 얼마나 되냐면요. 성훈이 잠시 멈췄어요. 50억 원입니다. 50억 원? 직원들이 놀라서 서로를 봤습니다. 철수는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큰일을 한 거야? 성훈이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이제 정식 상근 기술이사로 모시고 싶어요. 급여도 대폭 올려드리겠습니다. 철수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인정받을 줄 몰랐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나왔어요. 고모님 덕분에 저도 정직원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철수를 둘러쌌습니다. 고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회사 살리셨어요. 철수는 그들의 얼굴을 봤어요.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어.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치솟았어요.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야. 철수는 확신에 찼습니다. 성훈이 손을 내밀었어요.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가 악수를 받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 사무실이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철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 행복했어요. 그날 오후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철수의 손이 굳었어요. 미숙?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왜 전화를 하는 걸까요? 철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철수야, 잠깐만 만날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인데? 부탁이야. 딱 한 번만. 철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알겠어. 어디서 만날까? 역 앞 카페에서. 오늘 저녁 6시에.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녁 6시, 철수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에 앉은 미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철수의 발이 멈췄습니다.
미숙의 왼쪽 볼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멍이야? 철수가 급하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미숙이 고개를 돌렸어요. 누가 때린 거야? 철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발 크게 얘기하지 마. 사람들이 봐. 미숙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숙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때렸어. 뭐?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어. 내 명의로 대출받아서 부동산 투자한다더니 다 사기였어. 2천만 원이 빚으로 남았어.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졌더니 술 먹고 나를 때렸어. 미숙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어? 못해. 신고하면 더 큰일 난다고 위협했어. 철수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미숙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철수야, 병원은 겨우 갔는데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어. 집도 나왔거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50만 원만 빌려줘. 당장 급한 생활비가 필요해. 당신 말고는 부탁할 사람이 없어. 철수는 미숙의 얼굴을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38년을 같이 산 정만 봐서라도 이것만 좀 도와줘. 미숙이 애원했어요.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줄게. 정말 고마워.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철수는 가슴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도 불쌍하긴 하구나.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찝찝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철수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늘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철수는 회사 현장에 나갔습니다. 신입 직원 민준이가 방역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민준아, 이쪽 구석은 약품을 더 뿌려야 해. 네, 고문님. 1시간 후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훈이었어요. 형님, 큰일 났어요. 고객한테 항해 전화가 왔어요. 오늘 작업한 곳에서 약품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난리예요. 철수는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작업 제대로 했어?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저는 고문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요. 내가 언제? 철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침에 약품을 2배로 쓰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친구가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성훈이 철수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형님, 앉으세요. 성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제 고객 항의 건 말인데 민준이가 형님이 지시했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아니야. 내가 그런 지시한 적 없어.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민준이는 분명히 들었다고 하는데요. 성훈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철수를 봤어요. 그 친구가 실수한 걸 나한테 떠넘기는 거야. 형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이혼하고 많이 힘드시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는 멀쩡해. 철수가 억울하게 말했습니다. 고객이 배상 요구하고 있어요. 이번 거는 형님 책임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성훈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를 못 믿는 거야? 형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증거가 없잖아요. 성훈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훈이마저 날 의심하는구나. 사무실을 나오는 철수의 등이 굽어 보였어요. 일주일 후 미숙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한데 다시 한 번만 만날 수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힘들어. 만나서 얘기할게. 철수는 망설이다가 카페로 나갔습니다. 미숙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지난번보다 얼굴이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철수가 앉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갈비뼈가 부러진 게 생각보다 심각해. 수술을 해야 한대. 수술? 응. 수술비가 300만 원이 필요해. 미숙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철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300만 원? 나도 정말 미안해.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 빌려줄 수 없어. 철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제발. 미숙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나도 여유가 없어. 미안해.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미숙이 철수의 팔을 잡았어요. 우리 38년을 같이 살았잖아. 38년이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알아. 근데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미숙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철수는 미숙의 얼굴을 봤습니다. 지난 38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식 날,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 함께 웃고 울던 날들. 제발 도와줘. 미숙이 애원했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 마지막이야. 정말 고마워. 미숙이 철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철수는 카페를 나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가슴속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38년이라는 세월이 철수를 붙잡았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동네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주오던 이웃 아주머니가 철수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저 아주머니가 왜 저러지? 철수는 이상했습니다. 조금 더 가니 슈퍼 앞에 서 있던 아저씨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아니야? 그 이혼했다는 사람 말이야. 쉿, 조용히 해. 철수의 귀에 그 말이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문이 도는 거야? 철수는 슈퍼에 들어갔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집어 계산대로 갔어요. 슈퍼 주인이 철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4,000원입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늘 웃으며 말을 걸던 사람이었는데 철수가 돈을 건네는데 슈퍼 안에 있던 손님들이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전처한테 돈도 안 줬다지. 애들도 외면한대. 철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물건을 들고 슈퍼를 나오는데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대체 무슨 소문이 돈 거야?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수군거리던 목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철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미숙이가 뭔가 얘기한 건가? 가슴속에서 뭔가가 타들어갔어요. 창밖을 보니 길 건너편에서 이웃들이 철수의 집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재빨리 커튼을 쳤어요.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는 철수.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사방이 적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철수가 문을 열자 등기우편 배달원이 서 있었어요. 서명해 주세요. 철수는 서명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어요. 법무법인?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펼치는 순간 철수의 손이 떨렸어요. 추가 재산 분할 청구,
미숙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혼 시 합의한 재산 분할이 불공정하므로 추가로 5천만 원을 청구한다. 철수는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훈이었어요. 형님. 성훈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철수가 물었습니다. 형님, 죄송한데요. 당분간 출근 정지해야 할 것 같아요. 뭐? 철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고객 배상 문제도 있고 요즘 형님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요. 일단 쉬면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훈아, 나 정말 잘못한 거 없어. 민준이가 거짓말한 거야.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회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이러다 더 큰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나를 자르겠다는 거야? 자르는 게 아니라 휴식을 드리는 거예요. 형님도 정리할 시간 필요하시잖아요. 성훈의 말은 단호했어요. 철수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알았어.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에는 재산분할 청구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 끝났구나. 가슴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미숙에게 준 돈, 회사에서의 신뢰, 동네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지만 철수의 세상은 어둠뿐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또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법원? 재산명시 명령서였습니다. 채권자 김미숙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 박철수는 보유한 모든 재산을 명시하라. 철수의 눈이 커졌어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산조사 신문 출석 통지서. 오는 15일 오전 10시 법원에 출석할 것. 철수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미숙이가 날 고소한 거야? 숨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어요. 철수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이 왼쪽 팔로 퍼져나갔어요. 아, 아파. 철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구급대입니다. 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철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대구시 수성구. 철수가 주소를 말하려는데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철수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철수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아, 이대로 죽는 건가?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철수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방 안에는 흩어진 서류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여기가 어디지? 고개를 돌리니 의료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정신이 드셨나요? 의사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왜 여기? 철수가 가늘게 물었어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구급차가 제때 도착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심근경색? 네. 심장 혈관이 막혔어요. 응급시술로 혈관을 뚫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안 하시면 재발할 수 있어요. 의사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철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심근경색에 걸렸다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의사가 나가고 철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얼마 후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려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더니 둘째 아들 민수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철수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형은? 형은 해외 출장 중이에요. 민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민수가 시계를 봤어요. 아버지, 제가 회사 일이 있어서요. 금방 또 올게요. 응, 그래. 빨리 나으세요. 민수가 병실을 나갔어요. 철수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병실은 너무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철수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결국 혼자구나.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었어요.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이렇게 쓸쓸하게 늙어가는 건가. 숨소리만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철수는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덮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철수는 작아져만 갔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에는 철수 혼자였어요. 창밖으로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을 감으니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미숙과의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숙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철수 씨, 평생 함께하는 거야. 그래, 평생 함께하자. 젊은 날의 약속. 그때는 정말 평생일 줄 알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아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가족 넷이 함께 웃던 날들,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가 정말 행복했는데, 왜 그 행복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철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철수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캄캄한 밤하늘. 38년이 이렇게 끝나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 내 잘못이야.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 미숙이한테 더 잘해줬어야 했어.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아이들한테도 더 좋은 아버지였어야 했는데. 철수는 주먹으로 침대를 쳤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무능해서, 내가 부족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내가 더 좋은 남편이었으면. 철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미숙아. 미안해, 애들아.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다 내 잘못이야. 철수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38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실에는 철수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철수는 작아져만 갔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철수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잖아. 가슴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잠이 안 와요. 철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간호사가 철수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철수가 간호사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네. 힘내세요. 간호사가 철수의 등을 토닥였어요. 간호사가 나가고
철수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어요. 철수는 멍하니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빛, 아주 작은 빛이었어요. 하지만 분명 빛이었습니다. 철수는 그 빛을 보고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무언가. 이게 뭘까? 철수는 알 수 없었어요. 희망일까? 아니면 그냥 새벽빛일까? 철수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빛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빛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어요. 텅 빈 가슴.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 아주 천천히. 사흘 후 철수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거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봤어요. 재산분할 청구서, 재산명시 명령서, 법원 출석 통지서. 철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나씩 주워 모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철수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법원 출석일이 일주일 후였어요. 도망칠 수는 없어. 철수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타올랐어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철수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었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햇빛을 마주 봤어요. 정면으로 맞서는 거야. 철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철수는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고 의자에 앉았어요.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철수는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철수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철수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정 앞에 미숙이 변호사와 서 있었어요. 미숙이 철수를 보더니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정리하자. 당신도 힘들잖아.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래, 정리하자. 철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미숙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야, 그 표정은? 별거 아니야. 그냥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숙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원고는 피고와 38년을 혼인했으나 이혼 시 재산분할이 불공정했습니다. 추가로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판사가 철수를 봤어요. 피고 측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철수가 일어나 서류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이혼 후 원고는 저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철수가 은행 이체 내역을 제출했어요. 첫 번째는 50만 원, 두 번째는 300만 원입니다. 병원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재혼한 남편의 빚을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혼 당시 재산 분할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합의서입니다. 철수가 합의서를 제출했어요. 미숙의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원고 측, 이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이 사건은 기각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철수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다음 날 철수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건물이 보였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 한 명이 철수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고문님?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철수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성훈이 책상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성훈아, 할 얘기가 있어. 철수가 말했어요. 지금은 좀. 지금 해야 해. 민준이 어디 있어? 현장에 나갔는데요. 불러. 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성훈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사무실로 좀 와. 급해. 10분 후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철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고문님. 민준아, 앉아. 민준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때 일 얘기 좀 하자. 정말 내가 약품을 2배로 쓰라고 했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민준아, 솔직하게 말해. 성훈이 말했습니다. 민준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겁이 나서 고모님한테 떠넘겼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고개 들어. 실수는 누구나 해. 하지만 그걸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면 안 돼. 죄송합니다. 민준이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성훈이 철수를 봤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을 의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성훈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괜찮아. 이제 진실이 밝혀졌잖아. 철수가 말했습니다. 성훈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이 일어나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님,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는 민준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철수는 동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이웃 아주머니들이 보였어요. 저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쉿, 조용히 해. 철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철수를 봤어요. 철수가 그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얘기하고 계셨죠? 아주머니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그게 괜찮아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철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슈퍼 주인도 밖으로 나왔어요.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철수는 그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저에 대한 소문이 많이 돌았죠. 전처한테 돈도 안 주고 애들도 외면한다고. 이웃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이혼 후에 전처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2번이나 줬어요. 50만 원, 300만 원. 이웃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법원에 저를 고소했어요. 재산을 더 달라고. 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제가 이겼어요. 슈퍼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소문이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네. 저도 억울했어요.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한쪽 말만 듣고 오해했네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철수가 웃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희가 섣불리 판단했어요. 사과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슈퍼 주인이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사 일 다시 시작하려고요. 새 출발하는 거죠. 이웃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하셨어요. 힘내세요. 따뜻한 격려가 쏟아졌어요. 철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 주인이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철수는 슈퍼로 들어갔어요. 이웃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철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미숙이었어요. 철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깐 만날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미숙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 부탁이야. 딱 한 번만.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역 앞 카페로 와. 1시간 후 철수는 카페에 도착했어요. 미숙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철수가 물었습니다. 미숙이 눈물을 닦았어요. 미안해. 법정에서 거짓말한 것. 당신한테 돈 빌려놓고 소송 건 것. 다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재혼한 남편이 사기꾼이었잖아. 그건 나도 알아. 근데 그게 나한테 거짓말하고 소송 걸 이유는 안 돼. 철수가 말했습니다. 미숙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철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수가 놀라 일어섰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제발 여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38년을 같이 산 정을 봐서라도. 미숙이 울먹이며 애원했어요. 일어나. 사람들이 다 봐. 철수가 미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싫어. 당신이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미숙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철수는 한참을 미숙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숙아, 나는 너를 용서해. 일어나. 정말? 미숙의 눈이 빛났습니다. 철수가 미숙을 일으켜 세웠어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응. 38년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으니까. 철수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미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 철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뭐? 미숙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용서와 다시 시작하는 건 다른 거야. 우리는 이미 끝났어. 철수가 미숙을 봤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뭐라고? 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뭐야? 나 무릎 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그래, 용서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 철수가 일어섰습니다. 김철수. 미숙이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38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뭐야? 나 무릎까지 꿇었잖아. 미숙 씨. 닥쳐.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평생 혼자 살아. 늙어서 병들어 죽어도 아무도 안 찾을 거야. 미숙이 악을 썼어요. 철수는 조용히 미숙을 봤습니다. 역시 안 변했구나. 철수는 카페를 나왔어요. 뒤에서 미숙의 욕설이 들렸습니다. 가슴이 편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미련도 없어. 철수는 앞을 향해 걸었어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철수는 성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사무실로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철수는 회사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성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님, 다시 저희 회사로 돌아와 주세요. 기술이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받아봤어요.
급여 조건이 예전보다 많았습니다.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형님 실력이면 이 정도는 받으셔야죠. 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할 거야. 당연하죠. 형님이 전문가시잖아요. 성훈이 웃었어요. 그럼 다시 시작해 볼까? 철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훈이 철수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다음 날 철수는 현장에 나갔습니다. 민준이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철수를 보자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고모님, 정말 돌아오신 거예요? 응. 오늘부터 다시 일한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모님, 그때 일 정말 죄송했어요. 됐어. 이제 그 얘기 그만하자. 앞으로 잘하면 돼. 철수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준이 활짝 웃었어요. 철수는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자, 이제 일 시작할까? 네. 철수는 작업복을 입었어요. 오랜만에 현장 공기가 좋았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어요. 이제 진짜 새 출발이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철수는 일을 시작했어요. 손에 익은 도구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주말,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였어요. 아버지, 저녁에 시간 되세요? 응. 무슨 일인데? 형이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철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역 앞 한정식집으로 오세요. 6시예요. 저녁 6시, 철수는 식당에 도착했어요. 안쪽 테이블에 두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준호가 철수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민수도 일어났어요.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철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민수가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뭐 드실래요? 너희들 먹고 싶은 거 시켜. 주문을 하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철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힘들었지. 근데 이제 괜찮아. 저희가 좀 더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말만 듣고 아버지 입장은 생각 안 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병원 계실 때 제대로 돌봐드리지도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수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 보면서.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도 혼란스러웠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이해해. 당연히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알았어요.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법원에서 증거 들었어요. 준호가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편을 들어드렸어야 했는데. 철수는 두 아들을 봤습니다. 너희가 누구 편을 들 필요는 없어. 너희 엄마도 나도 다 너희 부모야. 철수가 말했어요. 그냥 이제부터 자주 보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네, 아버지. 자주 뵐게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주말마다 오겠습니다. 철수는 웃었어요. 그래. 고맙다. 세 사람은 다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아버지 접시에 고기를 올려놓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고맙다. 철수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가족의 온기. 그게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1년 후, 철수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어요. 거실 창문으로 공원이 보였습니다. 철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와 민수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 집들이 왔어요. 민수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화분을 들고 있었어요. 어서 와. 들어와. 철수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와, 전망 좋네요. 민수가 창가로 다가갔어요. 응, 마음에 들어. 준호가 화분을 베란다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키우기 쉬운 거예요. 물만 가끔 주시면 돼요. 고맙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철수가 차를 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좋아. 회사 일도 재미있고 운동도 하고 있어. 다행이에요.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준호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뭔데? 철수가 받아봤습니다. 사진첩이었어요. 철수가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어린 준호와 민수 사진이 있었어요. 철수를 안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거,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가 정리했어요. 아버지랑 함께 찍은 사진들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모든 순간에 철수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철수, 아들들을 안고 있는 철수, 고맙다 얘들아. 철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준호가 아버지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민수도 다가왔어요. 저도요. 아버지. 철수는 두 아들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포옹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괜찮아.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행복. 철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이제 철수는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의 아픔에서도, 분노에서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아침 8시 철수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넓고 밝은 작업장이었어요. 철수가 들어서자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철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이사님, 오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래, 보자. 철수는 허리를 쭉 펴고 도면을 펼쳤습니다. 자신감 있는 자세였어요. 직원들이 철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고 철수가 설명했어요. 모두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역시 이사님이십니다. 성훈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철수는 현장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자신의 말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존재, 인정받는 존재.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퇴근 후 철수는 새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조용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거실 탁자에 아들들이 준 사진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사진첩을 펼쳤어요. 웃고 있는 가족 사진들.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철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어쩌면 철수의 이야기가 그저 한 남자의 특별한 사연일 뿐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것이 좋은 곳이든 힘든 곳이든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특별한 사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철수에게 특별한 용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는 그저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선택들을 했고 평범한 하루들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일상의 선택들이 모여 그의 인생을 만들어갔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평범한 일상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평범한 오늘 속에서도 의미 있는 이야기가 쓰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평범한 오늘도 작은 선택도 모두 소중합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